안녕하세요. 람다스쿨입니다. 오늘은 클로저 강의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클로저 언어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로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면 사실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클로저는 다른 언어하고 대비되는 차이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는 입장에서 생소하게 느껴질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내용을 한 번에 다 다루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6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함수형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또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게끔 디자인된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수형 언어 혹은 패러다임에서 쓸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과 또 그러한 사용법, 또 이디엄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다른 함수형 언어에 비해서는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텍스도 간단하고 문법도 간단하고요. 간단한 룰만 알고 있으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함수형 언어 중에서는 가장 접근성이 좋지 않나, 혹은 함수형 언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거나 시작하기 위해 가장 알맞은 언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특징은 리스프 계열 언어라는 건데요. 이제 리스프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괄호 많이 나오고요. 또 괄호가 서로 중첩되어 있는 그런 신텍스를 갖고 있죠. 클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커먼 리스프나 스킴 라켓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요.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지는 그 리스프의 용법들을 거의 대부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레프를 창을 열고요. 네. 만약에 변수를 어사인하는 어사인먼트를 쓰고 싶다면 저희가 equal sign을 쓰는 게 아니고 제 def라는 이제 기본 명령어를 사용해서요. 변수의 값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라는 변수가 1이라는 값을 갖는 거죠. 함수를 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그 함수만의 그 syntax가 있는 게 아니고요. defn이라고 defn 이렇게 써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쓰면 되겠죠. 예를 들면 add1 하나를 더 1을 더하는 함수를 만들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argument를 지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x 네, 이렇게 하면 add1이라는 펑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함수를 이제 런할 때도요. 마찬가지로 괄호를 열고 바로 앞에 명령어가 나오고 그 뒤에 아규먼트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add1 하고요. 여기다가 3을 넣으면 4가 나오겠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서로 각기 다른 명령어들도 명령 구문들도 다 괄호로 시작해서 괄호로 끝나고 또 괄호를 열고 맨 첫 번째는 그 프로세스를 그 프로시저를 아우르는 기본 명령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def라든지 defn 혹은 add1이라고 하는 함수명 혹은 매크로명을 쓰고요. 그 뒤에 아규먼트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신텍스 룰이 언어 전반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신텍스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한 언어죠. 그리고 단순하다고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컨시스턴트하다, 그 좀 일률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멀티 플랫폼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할까요? 클로저 언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커먼 리스프 같은 경우는요. 그냥 커먼 리스프 그 네이티브로 컴파일 되는 것만 있어요. 그 임플레멘테이션, 물론 임플레멘테이션 여러 개지만 각기 다른 플랫폼에 포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단넷이라든지 JVM이라든지 또 빔이라든지 그런 플랫폼에서 다 돌아가게끔 할 수는 없었어요. 커먼 리스프의 경우에는. 그리고 라켓이나 스킴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근데 클로저만큼은 거의 저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돌아가게끔 하는 임플레멘테이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기다가 내용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클로저다라고 하면 저희가 JVM, 그 자바 플랫폼인 JVM에서 돌아가는 클로저를 말합니다. 그래서 JVM이 있고요. 그 다음에 .NET CLI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되는 클로저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저도 풀스택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제 풀스택을 하고자 하는 많은 회사들이 사실 이 클로저 스크립트의 존재 때문에 클로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고자 하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제 풀스택 상에서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사이에 코드를 공유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풀스택 하는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자바스크립트, 백엔드는 죄송합니다. 프론트엔드는 클로저 스크립트, 백엔드는 클로저 이렇게 해서 풀스택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이제 뒤에 올 강의 시간에 또 그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얼랭이나 엘릭서 쓰시는 거 있잖아요. 저희 그 동시성에 최적화된 디스트리뷰티드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얼랭이나 요즘에는 엘릭서를 훨씬 많이 쓰죠. 이제 그 얼랭이 돌아가는 플랫폼을 빔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빔 위에서도 돌아가는 클로저 임플레멘테이션이 있습니다. 클로저이라고도 하고 또 클로저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클로저를 더 많이 그러니까 클로저가 아니라 클로저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빔에 돌아가는 물론 이것도 백엔드죠. 또 다른 하나는 요즘에는 플러터를 돌아갈 수 있는 다트로 컴파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트라고 쓰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최근에 나온 건데요. 클로저 다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저 다트. 그래서 클로저 다트는 다트 플랫폼에서 돌아가고요.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JVM 위에서 돌아가는 거는 그냥 클로저라고 하고 .NET CLI 위에서 돌아가는 것은 클로저 CLI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 되는 거는 클로저 스크립트라고 하고 또 빔 위에서 돌아가는 것은 클로저이고요. 그 다음에 다트에서 돌아가는 건 클로저 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주로 많이 개발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이 모든 동일한 클로저 언어가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존재하기 때문에 한 언어 가지고 다양한 플랫폼을 아우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는 풀스택으로 하고 있어서 클로저랑 클로저 스크립트를 주로 많이 사용하지만 앞으로는 아마 클로저 다트도 개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언어는요, 또 하나 특징은 이뮤터빌리티인데요. 이뮤터빌리티는 사실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변성이라고도 하죠. 한국말로 하면. 그런데 저희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가지는 저희 가장 친숙하게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이제 저희 흔히 좀 익숙하죠. 예를 들면 이제 변수에 계속해서 값을 더해서 썸 값을 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클로저에서는 사실은 이건 대부분 함수형 언어의 특징인데요. 하스케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카멜 F샵 계열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함수형 언어들도 비슷합니다. 함수들을 조합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언어 차원에서 레코멘드 하고 있고요. 또 변수를 값을 변화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컨커런시 그러니까 동시성에 그 멀티스레드 환경에 최적화해서 적응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값을 변화시키는 불변성의 값만을 갖는다면 그 참조상에서 저희가 멀티스레드 환경에 적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실제로 자바 언어를 할 때도 이제
컨커런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뮤터빌리티에서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컨커런시와 함께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플렉시빌리티입니다. 이제 플렉시빌리티는 어떻게 보면 다른 함수형 언어와도 좀 비교가 되는 거긴 한데요. 그 예를 들면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다이나믹 언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파이썬에서는 이제 기본 컬렉션 타입을 많이 사용하겠죠. 리스트도 사용하고 또 딕셔너리도 사용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속을 통해서 저희가 클래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객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많은데요. 클로저에서는 데이터를 직접 가공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플렉시빌리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데이터 오리엔티드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네.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클로저에서는 물론 그 객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자바 객체도 물론 만들 수가 있지만 주로 기본적으로 레코멘드 하는 방법은 그냥 컬렉션 타입을 그대로 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맵이 있고요. 이거는 파이썬에서 딕셔너리하고 같은 개념이죠. 또 하나 이제 벡터가 있습니다. 벡터 안에는 이제 다이나믹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값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이나믹하게 구조된 임플리먼트된 언어고요. 다시 예를 들면 네, 이건 벡터고요. 물론 리스트도 있습니다. 리스트는 저희 커먼 리스프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거지만 그 클로저에서도 리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 컬렉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이 데이터 컬렉션을 가공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리스프 언어와 비교해도 클로저의 데이터 가공하는 방식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더 자세하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